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많은 대표적인 역 몇 개를 뽑아보았습니다. 명동, 이태원, 서울역, 동대문, 경복궁, 홍대 입구, 강남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본 적 있거나 들어본 곳이 있나요? 다음으로 이 사진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국기 태극기, 한국의 국화 무궁화, 한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 한국의 언어 한글,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 한국의 수도 서울, 한국의 전통집 한옥, 한국의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옷 한복입니다. 이 단어들 중에서 들어본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모두 무엇으로 쓰여 있었나요? 네, 한글입니다. 그렇다면 한글은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한글은 어떤 언어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남극에 있는 한국의 과학기지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도시는 한국의 특별자치시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지폐에 그려진 사람은 옛날 한국의 유명한 왕입니다.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세종입니다. 세종대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남극기지의 이름이 되었을까요? 또 새로운 도시의 이름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지폐에 등장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조선시대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세종대왕은 많은 업적을 쌓은 한국에 존경받는 왕입니다. 세종대왕은 농업, 과학, 의학, 음악, 법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쳤고 이를 통해 민족국가의 기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한글을 만든 것입니다. 한 언어의 문자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세종대왕은 1443년에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한국어를 표기했을까요? 그때는 한국어를 표기할 문자가 없어서 지식인들은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배우기가 쉽지 않아서 글을 읽거나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세종대왕은 이를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연구 끝에 드디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쓸 수 있고 배우기 쉬운 글자가 만들어졌고 세종대왕은 이 문자의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훈민정음은 20세기 이후에 한글이라고 바꿔 부르게 됩니다. 훈민정음의 창제로 모든 한국 사람들이 글자를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였습니다. 한글의 창제 배경과 그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고 우수하여 1997년에 유네스코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이고 우수한 글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한글은 어떤 원리로 만들었을까요? 한글을 만든 원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형의 원리. 둘째, 가획의 원리. 셋째, 초성, 중성, 종성의 원리. 상형의 원리란
한글을 만들 때 소리내는 발음기관의 모양이나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보고 따라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가획의 원리란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다른 글자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기에 쉽고 배우기 쉬운 글자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의 원리란 음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 이해하고 자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종성의 받침소리는 새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에 사용한 글자를 다시 사용하여 복잡함을 덜었습니다. 모음은 무엇을 본떠 만든 글자일까요? 바로 하늘, 사람, 땅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사람의 서 있는 모양을 따라 만든 것입니다. 모음은 세 가지 기본자를 결합하여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는 동쪽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어는 서쪽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는 땅 위에 해가 떠 있는 모습을, 우는 땅 아래로 해가 진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런 결합으로 단모음 1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음은 무엇을 본떠 만든 글자일까요? 자음은 소리가 나는 기관인 목, 혀, 잇몸, 이 등을 보고 문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글자를 보고 소리를 내는 방법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먼저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입니다. 미음은 입술의 모양입니다. 시옷은 이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이런 상형의 원리에 획을 더하여 기본 자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자에 획을 더해 강한 바람이 나오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되고 디귿에 획을 더하면 티읕이 됩니다. 자음은 같은 자음을 나란히 써서 글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쓴 자음은 목에 강한 힘을 주는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 기역을 2번 쓰면 쌍기역이 되고 디귿을 2번 쓰면 쌍디귿이 됩니다. 현재 쓰고 있는 자음은 모두 19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읕, 피읕,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러한 한글로 음절을 만드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음 하나로 음절을 만듭니다. 이때는 초성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응을 넣어줍니다. 둘째, 자음 더하기 모음으로 음절을 만듭니다. 기역과 아가 만나면 가가 됩니다. 셋째,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으로 음절을 만듭니다. 히읗과 아와 니은이 만나면
한이 됩니다. 이때 글자를 펼쳐서 쓰지 않고 모아서 씁니다. 모음이 아처럼 수직 모양일 때에는 자음의 오른쪽에 모음을 씁니다. 받침은 자음과 모음의 아래에 씁니다. 반면에 모음이 의처럼 수평 모양일 때에는 자음 아래에 모음을 씁니다. 그리고 받침은 자음과 모음의 아래에 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리를 알았으니 좀 더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한글을 앞으로 차근차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어는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되고 가까운 일본, 러시아, 중국 등에서도 사용하는 재외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인터넷 사용자 수는 세계 10위로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 노래와 한국 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한글과 한국어를 배워 세계 속의 한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